1번부터 보시면 1번. 1번부터 보시면 2,3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좌표가 a,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으니 우리는 점의 평행 이동이죠. 점의 평행 이동은 2에서 x가 움직인 것만큼 더해주시고 y가 움직인 것만큼 그대로 더해주시면 그것이 점의 평행 이동이다. 그래서 a는 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 값은 4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전체 집합은 x바 x는 6 이하의 자연수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의 개는 1이고 a에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은 3하고 4고 이렇게 된다. b의 집합의 원소는 이라고 했죠. 우리가 요 의미는 교집합의 여집합은 우리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요거는 a 차집합 b로 바뀔 수 있고요. 요것은 3, 4가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여집합, 여집합 붙어 있는 건 드모르간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보시고요. 이게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주시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 여기 1, 2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A 빼기 B라는 것은 A에서 B를 제외한 여기에 3하고 4가 들어간다.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6이죠.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에요. 그러면 6 이하의 자연수가 1, 2, 3, 4, 5, 6인데 우리는 1, 2 썼고요. 3, 4도 썼어요. 6까지 썼는데 언급하지 않은 요 5를 여기 사이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우리는 B라는 집합은 결국 1, 2, 5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B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5가 되고요. 8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전체 집합에 대하여 진리 집합이 PQR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다음 중 항상 참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는가? 라고 묻는 건데 아니죠. 그래서 탈락. Q라는 집합이 R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나요? 하면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탈락. 그 다음에 이거는 P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우리 이거 여집합 떼어주는 대신에 이렇게 포함관계가 바뀌면 되죠. R이 P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P 여집합이 누구 안에? R 안에 포함되는가 보시면 R은 여기고요. P 여집합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죠. 그럼 요것이 요 R 안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도 안 돼요. 그럼 P의 여집합이 R 안에 들어가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P의 여집합은 지금 P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죠. 아까 전에 색칠한 것처럼 똑같네요. 요거 안에 R이 지금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정답이죠. 그래서 포함관계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볼 수 있다. 4번도 보시면 직선 3x-4y-7은 0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할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도형의 평행 이동은 3을 써주고요.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x 대신에 x-a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도형의 평행 이동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3x-4y-7 3a는 0이 되죠. 그죠? 요렇게 연립해서 쓴 거를 맨 뒤에다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원의 넓이를 몇 등분한대요? 2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결국에 넓이를 2등분한다는 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이렇게 중심을 꼭 지나면 이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지금 얼마예요? 얘가 0 되는 점이 여기가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0 되는 점이 y값이 2죠. 그래서 이것이 얘를 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그럼 마이너스 9가 되고요. y자리에다 2를 집어넣을 거예요. 8이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a는 0이 되죠. 따라서 3a라는 값은 요것만 남겨줬어요. 남겨주시면 계산해 주시면 여기 15고 9를 더하니까 24죠. 자, 마이너스 24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도 보시면 원이 있어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하는 원을 C1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2로 하자. C1과 C2가 일치할 때 상수 a, b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원의 평행 이동은 여기서 식에다 대입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 이루어지는 건 중심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중심이기 때문에 점의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원의
원의 반지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지금 이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제곱 플러스 8x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16이죠. y제곱 마이너스 2y고요.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원래 있던 거 쓰고요. 우리가 17을 더했으니까 17도 쓸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 y-1의 제곱은 19가 되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4,1입니다. 그래서 C1이라는 애는 요것을 x축 방향 a만큼 y축 방향 b만큼 평이동했대요. 그 C1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4 플러스 a, 이렇게 점의 이동 1 플러스 b 점의 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C2의 중심은 요것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점에 대칭 이동을 시켜주시면 원점에 대칭 이동 시키면 부호가 다 반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둘이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일치한다는 얘기죠. 둘이 같다라고 두시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4가 돼서요. a는 8이 되고요. 1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돼서요. b는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a 더하기 b라는 값은 8 빼기 2라서 6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6번으로 가시면 6번은 보시면 자 18의 약수였어요. 18의 약수라는 것을 쭉 써주시면 1, 2, 3, 6, 9,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B 안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요 3A라는 애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건데 자연수 A의 모든 값은 얘였어요. 그럼 3의 배수를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3A가 될 수 있는 값이 3 또는 6 또는 9 또는 18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A 값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 되더라. 따라서 더해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6이 되고요. 정답은 12가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x가 2보다 크다 할 때, x가 2보다 크다 할 때 이것은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때 상수 a, b가 대하여 3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 모양은 산술기하를 쓰라는 문제고요. 여기가 3x-2죠. 얘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얘를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변형시켜서 얘하고 곱해서 없어지는 거죠. 우리 산술기하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ab. 여기 산술기하였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 이렇게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곱해서 없애지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x-1을 우리는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냐? 9로 묶어서 x-2로 만드는 거죠. 그럼 플러스 x-2분의 4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8을 내가 갖다 쓴 거기 때문에 플러스 18을 갖다 써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가 다 양수예요. 그래서 산수기하를 쓸 수 있고요. 산수기하를 써주시면 2 루트에 9에 x-2 곱하기 x-2분의 4가 되고요. 플러스 18이 되더라. 그럼 약분해 주시고 9, 4, 36이니까 6으로 나오죠? 여기가 10이고 더하기 이렇게 18을 해주니까 30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은 최소값은 결국에 요게 최소값이죠. 왜냐면 크거나 같다니까. 그쵸? 그래서 따라서 b라는 최소값은 3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댔어요? a랑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a랑 b랑 같을 때라는 건 결국 산술기하를 한 둘이 같을 때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산술기하를 한 건 누구냐? 요거. 우리가 산수기하를 쓴 건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산수기하를 쓴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산수기하를 썼죠. 그러니까 요 둘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9에 x-2가 누구랑 x-2분의 4와 같을 때 우리는 최소값 b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갖다 곱해줄게요. 그럼 9에 x-2의 제곱은 4가 되고요. x-2의 제곱은 9분의 4고요. 따라서 x-2 값은 3분의 2죠. 우리는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x-2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럼 x는 3분의 2 더하기 2가 되고요. 3분의 6이니까 3분의 8이죠. 요것이 바로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a 더하기 b라는 값은 요 3분의 8에다 3을 곱하니까 8이죠. 8 더하기 30이 돼서 38. 정답은 5번입니다. 8번도 보시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걸 찾으랬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은 참이지만 이쪽 방향은 거짓인 것 또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얘네는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고요. 여기도 절대값을 풀어줘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죠. 그럼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뭐가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죠. 그렇죠.
P와 Q가 원하는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얘네는 양쪽 방향이 다 만족해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요것은 x는 0 또는 4라는 해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4라는 해가 여기 안에 이렇게 포함되죠. 그래서 얘네는 필요 조건이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둘이 더했을 때 이렇게 요거랑 같다라는 것은요. 요것은 3번을 여기다 볼게요. 요것은 양변을 제곱해서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절대값을 제곱해주면 절대값이 떼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얘는 y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y제곱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결국에 xy가 절대값 x, 절대값 y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y 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때요? 얘네도 좌우변의 조건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렇게 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실수가 되는 건 A가 B인 것밖에 없고요. 얘는 A가 B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포함관계로 보니까 충분 조건이 되죠. 10의 약수는 1, 2, 5, 10이 있고요. 5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어요. 그러면 1하고 5가 이렇게 포함되죠. 그래서 얘네는 필요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9번도 보시면 10 이하의 자연수의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x는 10의 약수했어요. 그러면 x는 x는 10의 약수니까 10의 약수 누구 있어요? 1, 2, 5, 10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b는 1, 3, 5, 7이에요. 그럼 우리는 a 합집합 b라는 것은 1, 2, 3, 5, 7,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과 C랑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래요. 그러면 C는 여기 1, 2, 3, 5, 7, 10을 꼭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얘네를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을 보시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1, 2, 3, 5, 7, 10은 꼭 포함하면 안 돼요. 그러면 4, 6, 8, 9는 C의 부분집합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부분집합이어도 아니어도 되니까 두 가지였죠. 그럼 두 가지씩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있으니까 2의 4제곱 16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보기의 명제 중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요. 대우가 참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 명제 자체가 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참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대우를 찾기 힘드니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명제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랑 B가 같으면 각각의 곱한 값이 C이다. 이건 어때요? 참이죠. 이렇게는 참이에요. 그러면 역도 보시면 여기라는 건 순서가 바뀌잖아요. A랑 C가 B랑 C가 이거이면 누구이다? A는 B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다. 다까지 써주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이거는 발레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C가 뭐일 수 있어요? 0일 수 있어요. C가 0이면 A가 뭐 3이었고 B가 2여도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 자체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A, B가 1보다 크다이면 A도 1보다 크다이고 and B도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이죠. 명제 자체가 거짓이에요. 명제가. 왜 명제가 거짓이에요? A가 예를 들면 9예요. 그리고 B가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도 둘의 곱은 3으로 1보다 크지만 둘 다 1보다 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디귿을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당연히 이거이면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역이라는 것은 어때요? 명제 자체가 참이죠? 그 다음에 역도 a가 0이고 b가 0이면 뭐가 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 되죠. 그래서 요거 디귿이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게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도 보시면
A가 4,-1을 지나는 직선 L을 직선 Y는 M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다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이고 이 직선이 A를 지날 때 A분의 3B의 값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 L을 요거를 지나는 직선 L이에요. 그러면 L은 기울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Y는 M이라고 써주고 4,2-1을 지나니까 X-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이것이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게 L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Y는 X 대칭한대요. Y는 X에 대칭해주면 Y 자리 대신에 X를 집어넣고 X 자리 대신에 Y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누구 축 대칭 이동한대요? X축 대칭 이동한대요. X축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MI,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A를 지난대요. 그럼 A는 4,-1이죠. 그럼 테이블 하면 되죠. 그럼 4는 M,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M은 넘겨주셔서 얘가 5가 되죠. 따라서 M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Y는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써주시면 X는 3분의 5 y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5y 플러스 3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씩 다 곱해주시면 3x 마이너스 17은 5y가 되죠. 따라서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17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는 5분의 3분의가 아니라 5분의 3이고요. b값은 마이너스 5분의 17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따라서 a분의 3b라는 값은요. 그쵸. 어떻게 해주면 돼요? 3 곱하기 b 5분의 마이너스 17 해주시고요. a분의 1이니까 뒤집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좌표평면 위에 있는 P점이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이동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봅시다. 둘의 X랑 Y 좌표의 곱이 0보다 크다이면 Pn의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한 점이 요것이고 0보다 작다이면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그 다음 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1이 지금 3,2였기 때문에 P2라는 값은 둘의 곱이 0보다 크잖아요. 그럼 가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좌표의 부호를 바꾼 걸 써주면 되기 때문에 3,-2가 되고요. 그럼 P3이라는 것은 지금 곱해주면 0보다 작으니까 나아져. 그렇기 때문에 누구 축 대칭 이동한대요? Y축 대칭 이동한대요. 그럼 X 대신에 부호를 반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3,-2가 되죠. P의 4는요. 둘이 또 곱해주니까 0보다 크죠. 이번에는 X좌표, X축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래서 3, 마이너스 3,2가 되고요. 또 둘이 곱하니까 0보다 작네요. 그럼 나를 이해해서 Y축 대칭 이동하기 때문에 P의 5의 값은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3,2가 되죠.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씩 반복돼요? 4개씩 반복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을 우리는 뭐로 나눌 거예요? 4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4, 1은 4, 아니 4, 2, 8, 4, 2, 8, 18, 4, 4, 16 해서 2죠. 요 나머지가 중요하죠? 2죠. 그래서 x의 98이라는 것은 x의 2랑 똑같고 y의 98이라는 것도 y의 2와 같기 때문에 결국에 요 값은 3이고 요거죠. 요거. 3이고 요것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따라서 둘이 더한 값은 1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3번도 보시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이다 라는 것이 거짓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거짓이. 그러면 어떤 실수는 요거를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거짓이래요. 거짓이면 요걸 만족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요걸 만족하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쵸? 어떤은 그런 게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우리는 거짓이어야 되니까 6x 플러스 2k 마이너스 3 자체가 0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x축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야지 다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판별식을 보여주면 되죠. 4분의 D를 써서 이걸 3으로 약분을 해서 2로 약분을 해서 3으로 보면 되죠.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생각하죠. 그럼 2K 플러스 3이죠. 이 값이 0보다 어떠면 돼요? 작죠. 해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다. 그래서 2K는 뭐보다 크다? 이거 넘긴 거예요. 2K는 큽니다. 12보다. 그래서 K는 뭐보다 커요? 6보다 크죠. 그럼 6보다 큰 정수 K이기 때문에 정수 K의 최소값은 7이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도 보시면 P라는 조건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6일에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부터 6까지의 범위가 나오고요. q라는 조건을 보시면 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예요. 이렇게 절대값을 풀어줄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x는 a를 다 더해서 a 마이너스 b부터 어디까지? a 플러스 b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이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b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a 플러스 b는 6이어야 하는 거죠. 둘을 연립해 주시면 더 할게요. 그러면 이 a가 5가 되고요. 따라서 a는 2분의 5라는 게 나옵니다. 한 곳에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2분의 5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니 우리는 b라는 값은 2분의 5에 넘겨줘서 플러스 1이죠. 2분의 7이네요. 그래서 b는 2분의 7이 나옵니다. 따라서 12AB를 구하라고 했으니 12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분의 7이 되고요. 계산을 해주시면 이렇게 보면 3이 돼요. 그래서 15 곱하기 7을 해주면 7, 5, 35에 105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이제 기니디의 AB가 실수일 때 항상 옳은 것은 그렇죠. 절대 부등식의 문제인데요. 절대값 나왔을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변을 제곱을 해서 봐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저 절대값이 요렇게 제곱이에요. 그럼 절대값은 제곱은 풀어주니까 완전제곱식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2 요것은 요렇게 됩니다.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다 같이 지우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b가 크거나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도 되어 이렇게 지우고 보신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때요? 얘네는 무조건 절대값이니까 0보다 무조건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고 얘네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어요. 크기는 똑같지만 부호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큰 거 맞는 말이죠. 따라서 참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고요. 얘는 이것도 역시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얘네는 한쪽으로 넘겨줘요. 4a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a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묻는 건데 항상 성립하지는 않죠. 왜냐면 a랑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1이고요.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둘의 절대값 a-b의 절대값은 빼서 해주니까 4죠. 근데 a 더하기 b의 절대값은 2가 되죠.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거짓이 돼요.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디귿도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결국에 a-b의 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의 제곱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은 위에서 봤던 기억과 똑같아지죠. 결국에 기억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엔 따라서 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쵸? 기억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16번 보시면 16번은 어느 학교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두 봉사활동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봉사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수가 봉사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수보다 40명이 많았고, 그쵸? 40명이 많았고, 하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은 어느 봉사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보다 140명이 많았다. 봉사활동 A만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거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활동을 한 친구와 B 활동을 한 친구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쓰고요. 우리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둘게요. 그러면
처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전체 학생 수는 240명이 될 거고요. 요거 A를 신청한 학생 수는 A 더하기 C죠. B를 신청한 학생 수보다 B를 신청한 학생은 B 더하기 C예요. 그거보다 40명이 더 많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은 A, B, C예요. 여기가 다 하나 이상의 신청하는 학생 수죠. 이것은 어느 봉사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D죠. D보다 몇 명? 140명이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가지고 우리는 A만이 있기 때문에 여기죠. 요 A의 최대값을 찾아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1번, 2번, 3번식이라고 보시면 1번하고 3번식을 갖고 오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240이었고요. 3번식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 플러스 140이었잖아요. 그럼 우린 둘을 빼버릴 거예요. 이 둘을 빼버리면 D는 100-D가 되죠. 그래서 이 D는 100이 되고요. 따라서 D는 5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D가 50이기 때문에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0, 여기 50을 갖다 빼주니까 19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우린 또 여기서 있죠. 그래서 B 더하기 C는 그쵸? 여기서 따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그쵸? B 더하기 C라는 값은 A 더하기 C의 마이너스 40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요 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C 마이너스 40이 190이에요 라는 게 나오고요. 결국에 2A 플러스 C는 40이 또 넘겨주시면 230이죠. 그럼 이 A는 230 마이너스 C가 되고요. A는 2로 나눠주면 2 50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죠. 근데 우린 이거의 최대값이요. 최대값이기 때문에 C 자체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겠죠. 그럼 0이면 제일 빠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집합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115가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보시면 A와 B가 있대요. 그쵸? 이렇게 좌표 평면에 A가 마이너스 1,1이라는 A가 존재하고요. 2, 마이너스 3이라는 이렇게 B라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점이 있는데 P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P라는 점이 요 거리와 6인 거리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곳의 둘레, 여기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요 P라는 점이 어디 위에 있냐라고 하면 요 직선하고 결국에 길이가 다 6 사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P가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얘하고 어떠한 요거하고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P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길이가 다 얼마예요? 다 똑같이 6이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A, B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도 역시 평행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그래서 우리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B라고 두고요. 그것이 누구하고의 거리? 요 직선, 요 또 다른 요 직선하고의 거리가 다 6이기 때문에 뭐 A라는 점 마이너스 1,1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3을 다 곱해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b가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b는 0이 되죠. 그럼 이거와 마이너스 1,1 사이의 거리가 우리는 공식을 써주면 루트의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3b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얘가 오잖아요. 계산해 주니까 30이죠. 절대값을 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다 풀어서 갈게요. 우리는 y절편이 0보다 큰 걸 보고 있으니 플러스 1은 뭐가 돼요? 30이 되죠. 그럼 3b는 29가 되고요. 따라서 b는 3분의 29죠. 그래서 요 직선이 요 초록색으로 새롭게 그린 요 p가 존재한다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9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P라는 점이 존재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요 A라는 한 점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요. 그럼 A 다시라고 두면 되죠? 그래서 여기와 이렇게 B까지의 거리를 쭉 연결해 줬을 때 요 직선을 지나잖아요. 요 점을 P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그래서 이 A와 P와 B의 둘레 길이는 A-P와 PB의 길이와 똑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 A-와 B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고요. 여기 AB의 길이는 나와요. AB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루트에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3이죠?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마이너스 4예요. 제곱해주니까 16이죠? 그래서 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의 둘레의 길이는 결국 AB 더하기 그쵸? AP 더하기 BP인데 우리는 요것은 5고요. 요것은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A-P보다 B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와서 최소값을 더해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그러면 A를 A-로 이렇게 대칭 이동한 요 점 A, B라고 둘게요. 요 점을 나는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1이고요. 요 직선, 요 우리가 구한 요 초록색의 직선 있잖아요. 요 직선에 대해서 요 A가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수직 2등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또 여기를 일단 써볼게요. 필요한 게 첫 번째 기울기죠.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네요. 그쵸?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1은요. 요거와 수직인 관계죠.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 4b 마이너스 4는 3a 플러스 3이고요. 3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정리가 하나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둘의 중점이죠. a와 a-의 중점은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1이고요. 이것이 누구 위에 있어요? 초록색 직선. 요 직선의 식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2분의 a-1 플러스 3분의 29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3분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좀 플러스 2죠. 플러스 2 따위가 더하니까 31이 되더라. 그쵸? 이를 더해서 이렇게까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6을 하도록 할게요. 6을 해주시면 여기는 3을 곱하게 되죠. 3b 더하기 3은 여기다는 2를 곱해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62가 되고요. 4a 플러스 3b는 3을 갖다 꼭 빼주니까 5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온 요 두 식, 요 식과 요 식을 연립해서 요 a와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요거에다가는 몇 배를 해요? 4배를 해주시면 되죠. 그럼 12a 마이너스 16b는 마이너스 74, 28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3배를 할 거예요. 그럼 12a 플러스 9b는 3배를 해주면 9, 4, 27, 177 이렇게 되죠. 그럼 둘을 빼준다면 마이너스 25b는 마이너스 5, 0, 205가 되고요. 따라서 b의 좌표는 5분의 5로만 내보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5분의 41, 그쵸? b가 5분의 41이라는 거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지울게요. 5분의 41을 우리는 b가 5분의 41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4a는 5분의 3을 곱해주시면 3일은 3, 4a 더하기죠.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쵸? 3일은 3, 3, 4, 12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59래요. 따라서 4a는 5분의 59에다 5를 곱할게요. 9, 45, 4, 5, 4, 5, 25, 295. 295 마이너스 123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다 다시 쓸게요. 4a는 5분의 295에서 123을 빼주시면 2, 7, 1, 172가 되죠. 따라서 a의 값은 5분의 4로 약분할까요? 4, 46, 4,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분의 43이 나옵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 지우고 갈게요. 우리는 좌표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다?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AP 둘레의 길이는 그쵸?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둘레의 길이는 결국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AP 더하기 AP 더하기 그쵸? BP의 길이고요. 우리는 AB의 길이는 5라는 거 알고요. 요 둘의 길이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뭐보다 A-B보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A-B'를 구할 건데요. B는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루트에 뺄 거예요. 5분의 43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5분의 42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루트에 그쵸? 계산해 주시면 얘가 5분의 10이잖아요. 그쵸? 2가 이렇게 쓸까요? 여기다가 얘가 5분의 10이죠. 얘는 5분의 15고요. 그쵸? 그러면 빼주면 얘는 5분의 33의 제곱이고요. 그쵸? 얘는 5분의 계산해 주시면 5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 계산을 해볼게요. 25분의 33의 제곱은 33 곱하기 33 해주시면 1089가 될 거고요. 25분의 56의 제곱은 3136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루트 25분의 둘이 더해주시면 그죠? 둘이 더하면 4225가 되죠. 그럼 이것을 25로 나눠주면 루트 160가 됩니다. 169가니까 13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엔 13이라는 거죠. 이 값이 13이 되죠. 그래서 둘 더해주니까 18이 될 거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서답표 1번으로 가시면 서답표 1번은 결국에 뭘 쓰는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 절대부등식 중에 그쵸? 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란 뭐였냐? ax 플러스 by의 제곱은 작거 나갔습니다. 앞에 개수는 따로 갖고요. 이렇게 문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제곱해서 쓰는 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었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그거 나갔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고 보는 거예요. y 앞에도 1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얘는 2고요. 얘는 8이죠. 그래서 둘이 곱하니까 16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요? 마이너스 4와 4 사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16의 제곱은 마이너스 4라고 사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서답형 2번을 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K의 배수의 집합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뭐냐? 5의 집합과 2의 집합의 교집합이에요. 둘의 공통 집합이죠. 5의 집합을 쭉 쓰고 2의 집합을 쭉 썼을 때 공통으로 보는 건 우리는 뭐뭐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은 둘의 최소 공배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A의 10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곳의 여집합, 합집합, A의 3의 여집합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찾냐? A 10과 교집합 A의 3의 요것의 전체 여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려고 해요. 이렇게 보자.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교집합을 보면 또 10하고 3의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A의 30이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인 거니까 30의 배수는 30, 60, 90 이렇게 3개밖에 없죠. 그래서 100개 중에서 요 3개만 제외하기 때문에 97이죠. 정답은 97입니다. 서답형 3번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쓰여있죠. 여기서 P하고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일 때 실수 A, B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라는 건 포함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P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 A의 제곱이 없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A의 제곱이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A부터 루트 A일 겁니다. 그쵸?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Q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3, 2에 마이너스 플러스 X는 마이너스 2하고 3, 4, 2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X는 B보다 작다. 요거네요. 그러면 P가 Q 안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부터 A까지의 범위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범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둘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되고요. 이렇게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떼어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A는 작거나 같다 4보다. 그 다음에 A는 작거나 같다 9보다 이거죠. 이거 대 둘의 공통 범위예요. 4보다 작거나 같고요. 9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둘의 겹치는 범위는 여기죠. 따라서 A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답을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양수 A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0보다 크다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꼭 답을. 그리고 이제 P이면 R이다도 참이래요. 그러면 Q이면 R이다도 참이네요. 그럼 Q이면 이렇게 썼어요. R이다 하니까 R도
B보다 작다 이렇게 쏙 들어오면 되죠. 그래서 Q라는 집합 안이 R이라는 집합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는 명제가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얘네 둘을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B는 3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쪽에 있으면 되죠. 둘 다 그 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A는 0하고 4 사이고요. B라는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답형 4번을 보시면 15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두 집합 A, B를 만족할 때 우리는 A-B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K 양의 약수고 B는 3, 5, 6이 있대요. 그런데 둘의 교집합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는 경우를 볼까요? 그래, 교집합이, 그쵸? N의 A 교집합 B가 누구일 수 있어요? 3하고 5일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는 A가 뭐이면 돼요? A가 15의 약수이면 되겠죠. 15의 약수이면 되기 때문에 A가 들어있는 게 1, 4, 5, 15라고 보시면 둘의 교집합이 이렇게 3하고 5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A-B를 구해요 라고 하면 여기서 B하고 똑같은 부분을 빼면 되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요? 1하고 15가 남죠. 두 번째, 이번엔 교집합 자체가 누구일 수 있어요? 둘의 교집합 개수가 2개인데, 2개잖아요. 교집합이라고만 쓰는데 여기 틀렸네요. A 교집합 B라고만 쓰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교집합이 이렇게 2개. 그래서 2개. 개수가 2개인 거죠. 그쵸? A 교집합 B 자체가 이번엔 누구여도 돼요? 3하고 6이어도 되겠죠. 그럼 3하고 6이 되는 경우는 뭐냐? A가 6의 약수이면 되겠죠. 6의 약수이면 되기 때문에 1, 2, 3, 6이고요. 그래서 A에서 B를 뺀다라고 하면 3하고 6이 빼지기 때문에 1하고 2가 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똑같아요. 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렇게 A 교집합 B가 3하고 6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으면 돼요? A가 12의 약수이면 되겠죠. 약수이면 12의 약수이면 1, 2, 3, 4, 6, 12가 되고요. 여기서 3하고 6을 제외하는 거니까. 그쵸? 3하고 6 공통인 걸 제외하는 거니까 A-B라는 것은 1, 2, 4, 12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A 교집합 B 자체에 누가 있으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없네요. A 교집합 B가 만약에 예를 들면 5하고 6이에요 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5하고 6만 가지고 있는 그 최소가 30인데 우리는 15 이하의 K의 자연수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3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3가지. 이렇게 3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화표 5번으로 가시면 원 이것이 위에 있는 점 이것과 이거 위에 있는 점 이것에 대하여 이거일 때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일단은 보시면 루트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루트에 x2-y1의 제곱 더하기 x1 플러스 y2의 제곱은 루트 k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쵸? 얘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점이기 때문에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x2, y2와 이거와 그쵸? y1, x1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뜻이냐? 얘네는 x2, y2는요. 원래는 x2, y2는 이러한 원 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어떠한 원이 있느냐라는 거죠. 원래 x2, y2라는 원은 어디라는 원 위에 있어요? 중심 자체가 5, 4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누구 축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x축 대칭 이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x축 대칭 이동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5, 마이너스 4 중심이 5, 마이너스 4이고 반지름의 길이 1인 원 위의 점이라는 거죠. 원 위의 점이 요 x2, 마이너스 y2라고 알 수 있고요. 요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요것은 요 x1, y1이 요러한 원이 있었잖아요. 요러한 원이 뭐예요? 중심의 좌표가 0,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됐어요? y는 x에 대해 대칭인 원인 거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결국에 뭐예요?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의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점과 점 사이 이 두 원 위에 있는 점들의 그 길이가 루트 k인데 그 루트 k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들의 점을 왜 구했냐라는 것은 요거예요. 우리가 점의 거리는 우리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점들, 요 점들의 이런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런 거리들. 요런 거리들은 그럼 우리는 제일 짧은 거리와 제일 큰 거리를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주고 반지름을 빼주면 여기가 제일 짧은 거리고요. 그쵸? 반지름을 더해주고 반지름을 더해서 요렇게가 제일 긴 거리 아니었어요? 그럼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의 거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와 누구 2, 0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루트에 빼서 제곱 5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 빼기 0의 제곱 이거죠? 그러면 루트에 3, 3은 9, 4, 4, 16이기 때문에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리가 그 루트 k라는 게 거리잖아요. 그 거리가 5 빼기 반지름 2와 5 플러스 2 사이에 존재합니다. 라는 거죠.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게 거리죠. 되죠? 그래서 루트 k가 누구부터? 3과 7 사이고요. k라는 것은 제곱을 해주니까 9부터 49 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 따라서 자연수 k의 개수는 몇 개예요? 뒤에서 앞에 걸 빼면 40인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해주죠. 41개가 되죠. 정답은 41이 됩니다.